여기 터무니없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밥도 못 먹고 쫄쫄 굶으며 출동하고 있는 헝가리의 소방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 문제 때문에 직업을 포기할 생각까지 하던 이들 앞에 한국인 아주머니 한 명이 나서더니 이내 소방서는 충격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 부더웨르시에서 소방관으로 재직 중인 서보라고 합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도 그렇지만 헝가리에서 소방관이라는 직업은 명예롭지만 벌이가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어렸을 때부터 품었던 소방관에 대한 선망과 존경의 감정 때문에 소방관의 길을 택하게 된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었고 저는 연기에 질식해서 죽을 뻔했는데요. 그런데 영웅 같던 소방관 아저씨가 저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주었고 저는 그때부터 소방관이 되려고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사람들을 구하겠다는 사명감의 소방관이 되었고 그렇게 헝가리에서도 가장 일이 힘들다는 부더웨르시의 소방서를 자처해서 가게 되었는데요. 부더웨르시는 헝가리에서도 특별할 것도 없는 마을이라 인프라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고 인구나 면적에 비해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공공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소방서는 부더웨르시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압도적인 업무량을 자랑했고 사명감 없이는 절대로 근무하지 못할 환경이었습니다. 주민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늘 소방관을 존경해주며 때로는 간식거리나 음료수를 나눠주며 격려해 주었기에 저는 바쁘고 힘들더라도 늘 힘차게 일할 수 있었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헝가리에 중국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중국인들은 유럽 선진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이젠 서유럽이나 북유럽이 중국계 이민자로 포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인지 중국인들은 헝가리로도 물밀듯 몰려오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이들의 유입이 나쁘게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중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막대한 중국 자본이 헝가리로 유입되었거든요. 덕분에 저희 마을같이 예산이 별로 없고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는 작은 소도시에도 학교 같은 인프라가 여러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나 중국인들에게 공짜란 없었고 점점 헝가리의 정치 관료들까지 중국 자본과 연관되더니 이제는 중국 자본이 되려 마을을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저희 소방서에겐 최악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예산은 쓸데없는 곳으로 들어가는지 다문화 정책이나 중국인 거주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늘었지만 정작 제일 필요한 소방 경찰 예산은 가파르게 줄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됐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대원들은 부족한 예산으로 인한 한정된 인원 때문에 터무니없는 관할 범위를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시의회는 소방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피부로 와닿았던 부분은 바로 식사였어요. 소방관들에게는 영양소가 확실하게 공급되어야 하므로 그동안은 풍부한 영양소의 뷔페식 식단이 제공되곤 했는데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고 난 뒤부터는 식사를 제공하는 업체부터가 중국 업체로 바뀌었거든요. 중국산 식재료들은 신선도 및 영양면에서 정말 최악이었고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정체불명의 거무죽죽한 국은 쓰레기와 다름없어 보였죠. 그러나 소방관의 월급이 거기서 거기였고 저희 대원들은 그런 저질 음식들을 꾸역꾸역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대원들은 영양 불균형과 잦은 배탈로 점점 지쳐갔죠. 하지만 더 심각했던 건 바로 월급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부족했던 월급이었지만 이제부터 연차에 대한 연봉 상승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추가 수당까지 손보면서 저희는 가정을 제대로 책임질 수도 없게 되었거든요. 때문에 사명감으로만 일하던 동료들은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두기 시작했고 신규 인원은 오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소방서 인원 부족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까지 빠르게 갈 수 없었기에 피해는 그대로 시민들이 보기 시작했죠. 실제로 한 번은 대형 화재가 났음에도 저희는 인력 부족과 노후화된 장비 때문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고 말았는데요. 결국 많은 인명사고가 났음에도 뜬금없게도 시청에서는 저희 소방서 측의 근무 태만 때문이라며 황당한 징계를 내려버리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그나마 있던 중국식 식사도 못하게 되어버렸고 밥도 알아서 사 먹어야 하는 처량한 처지에 내몰려 버렸습니다. 저희는 없는 형편에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거나 주민들이 수확한 농작물들을 받아먹고 가끔 음식을 만들어 오시는 착한 주민분들 덕분에 그나마 연명해 나갈 수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아무리 사명감으로 가득했던 저조차도 이런 열악한 상황에 점점 심신이 지쳐갔고
결국 더 이상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죠. 바로 그날도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도착해보니 중국인 주민이 열쇠를 잃어버려서 집에 들어갈 수 없다며 거짓 신고를 했던 거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열쇠공을 부르려면 돈이 많이 드니 어쩔 수 없이 소방서에 전화했다며 뻔뻔한 자세로 나왔는데요. 저희는 매우 허탈하기도 하고 화도 났지만 가끔은 이럴 류의 허무한 요구를 하는 시민들이 존재했기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그런지 그날따라 더욱더 우울하고 허탈감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대원들이 마찬가지의 생각이었는지 동료 엘레크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이내 아이처럼 울부짖으며 대성통곡을 했을 만큼 분위기는 매우 침울했고 덩치는 산만한데 아이처럼 엉엉 우는 엘레크를 보고 있자니 저까지 울컥하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국인 현정 아주머니가 다가오시더군요. 사실 현정 아주머니는 저희 소방서에서 아주 유명한 아주머니인데요. 그녀는 저희 소방서의 식당이 사라진 이후 계속해서 여러 음식들이나 간식들을 싸와서 소방관들에게 나눠주던 착한 사람이거든요. 현정 아주머니는 한국에서는 원래 이렇게 나누면서 산다며 늘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셨고 이 한국인의 착한 마음씨는 저희 소방관들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물론 이 한국인 아주머니 덕분에 헝가리를 망치고 있는 중국인에 대한 증오는 아시아 전체에 대한 증오로 번지지 않을 수 있기도 했죠. 그런데 현정 아주머니께서는 좌절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저희를 보더니 마침 음식을 가지고 소방서에 들를 참이었다며 3분만 기다려 달라고 말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녀가 가져온 음식을 본 저희는 일동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김밥이라는 살면서 처음 보는 음식을 건네줬거든요. 웬 거무스름한 껍질의 쌀,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로 이루어진 김밥은 생김새만 봤을 때는 정말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알록달록한 게 매우 먹음직스럽게 느껴졌지만 엘레크는 김밥을 보자마자 생김새가 꼭 동물의 내장 같다며 눈살을 찌푸렸죠. 그러나 생김새는 호불호가 갈렸으나 고소한 냄새만은 모두가 만족스러워하는 듯 했고 결국 모든 대원들은 김밥을 하나씩 입에 넣었습니다. 김밥의 맛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헝가리에는 김밥과 비슷한 음식조차 없기에 저는 김밥의 풍부한 맛에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동료 대원들도 마찬가지로 다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한숨을 푹푹 쉬며 고개를 떨구던 그들이었지만 김밥을 맛본 대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김밥을 흡입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렇게나 눈살을 찌푸리던 엘레크였지만 그는 마지못해 맛본 김밥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까 울면서 흘린 콧물까지 훌쩍대면서 김밥을 처리해 나갔는데요. 훌쩍거리며 김밥을 먹는 그를 보니 그가 대체 김밥의 맛을 느끼는 것일까? 아니면 콧물의 맛을 느끼고 저러는 것일까? 호기심이 들기도 했지만 아무튼 저희 중에 김밥을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건 엘레크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3분도 안 되어 김밥을 모두 처리해버린 저희는 현정 아주머니 댁에 가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 뒤 도시락통을 돌려드렸는데요. 그런데 도시락통을 전해드리던 엘레크는 갑자기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점심식사다운 점심식사를 한 건 오랜만이라며 요즘 너무 힘들었는데 감사하다며 현정 아주머니의 손을 덥석 붙잡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현정 아주머니가 놀랄만한 제안을 해오더군요. 그녀는 엘레크의 눈물에 약간은 당황하면서도 이내 뭔가를 고민하는 듯 하더니 김밥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다면 자신이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은 어렸을 적 한국에서 살았을 때 화재로 인해 죽을 뻔했던 적이 있다고 말해왔는데요. 그런데 화마로 인해 접근이 도저히 불가능했던 자신의 집에 한국인 소방대원이 목숨을 걸고 들어와서 자신을 살려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숨은 영웅과 다름없는 소방관들을 돕지 않는다면 그때 그 한국인 소방관 아저씨를 뵐 낯이 없다며 웃어 보였죠. 저희는 아주머니의 호의에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아주머니의 요리는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현정 아주머니는 재료비도 자신이 전부 부담하고 자신은 새벽에 일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소방관들을 챙겨주고 싶다며 모든 일을 자신이 맡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저희의 직업 특성상 대원들은 현정 아주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도 전부 나눠서 부담하기로 하고 대원들의 가족들이 강제로 현정 아주머니네 집에 찾아가서 주방 보조의 역할을 하기로 했죠. 그렇게 만들어진 김밥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단 불고기 김밥이나 치즈 김밥, 참치 김밥 같은 정통 한국식 김밥은 이질감이 전혀 없이 입맛에 잘 맞았는데요. 특히나 저희는 그동안 점심 식사를 하면서도 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음식을 전부 내팽개치고 출동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김밥은 출동을 다녀온 뒤 먹어도 충분히 맛있었고 출동하면서도 입에 넣어갈 수 있어서 매우 간편했습니다. 그야말로 이건 소방관들에게 매우 적합한 음식이었던 거였죠. 하지만 김밥의 가장 큰 매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굳이 한국식 김밥만 고집하지 않고 헝가리식으로도 자유자재로 응용할 수 있었거든요. 헝가리의 전통 음식인 굴라시를 이용하여 부드러운 쇠고기 굴라시와 김치, 그리고 시금치를 넣은 굴라시 김밥을 만들 수도 있었고 헝가리 향신료로 양념한 다진 돼지고기와 소금에 절인 미역을 감싸서 훻테르 카포슈타 김밥을 만들 수도 있었죠. 또한 한국인 아주머니는 헝가리식 라따뚜이인 넥소와 소시지 조각을 넣은 넥소 김밥도 만들어주셨어요. 저는 여러 응용이 가능한 한식의 우수성과 아주머니의 천재적인 아이디어에 감탄했고 저희는 김밥만 먹었음에도 매일같이 다른 형태와 맛을 자랑하는 김밥 덕분에 질릴 틈도 없이 만족스러운 근무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김밥 덕분에 대원들의 건강 상태나 컨디션도 비약적으로 상승했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져서 항상 빠른 출동과 신속한 현장 작업을 마칠 수 있었죠. 그러다 한 번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한국인 아주머니 덕분에 저희 마을 주민들이 전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된 일화가 지역 일간지에 실리며 유명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머니의 김밥이 유명해지니 아주머니의 김밥을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도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는 아이디어 하나를 내셨죠. 바로 저희의 김밥을 만드는 김에 주민들을 위한 판매용 김밥도 함께 만들고 이러한 김밥을 판매한 금액으로 정부 대신 저희 소방서의 식비나 여러 비품비를 지원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대원들은 한국인 아주머니의 이러한 천사 같은 마음씨에 눈시울을 붉힐 뿐이었고 그렇게 아주머니의 김밥은 판매 첫날부터 엄청난 매출을 거두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만드신 김밥의 맛과 건강의 균형은 단연 최고였을 뿐만 아니라 김밥은 헝가리 사람들에게도 호불호가 전혀 없는 음식이었거든요. 유럽에서는 각종 음식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김밥의 경우는 빼고 싶은 재료는 알아서 뺄 수 있어서 개인에 대한 최적화도 가능했죠. 그렇게 아주머니는 저희 소방서에 김밥을 제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소방 장비 등을 교체해 주셨고 이러한 혜택은 주민들 모두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화로운 나날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대원들은 김밥을 잘 먹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마을의 중국인들이 김밥은 중국 음식이라며 한국인이 만드는 김밥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지속적인 항의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김밥을 중국 음식이라고 우기라고 지령이라도 내렸는지 부더웨르시가 아닌 지역에서도 중국인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더라고요. 이건 매우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김밥은 한국 음식이 맞고 만약 중국 음식이라고 해도 중국인들이 뭘 어떻게 할 거란 말인가요? 김밥은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긴 그야말로 저희 대원들의 희망이자 생계를 책임져주는 음식이었기에 저희는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대답도 안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희의 행동은 너무나도 안일했습니다. 곧이어 예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상황 하나가 터지고 말았거든요. 그날도 만족스럽게 김밥을 먹고 좋은 컨디션으로 잠재적인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의회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징계를 내려왔거든요. 그들은 저희 보고 공무원이 돼서 마을의 안전을 인질삼아 주민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다니면 되겠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왔기 때문인데요. 이건 한국인 아주머니의 자발적인 봉사였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 모두가 동참한 숭고한 행위였지만 시의회 측에서는 저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이내 뇌물수수 혐의로 저희 소방서장의 직위를 해제시켜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중국계 자본에게 잠식되어버린 부패한 시의회 측은 김밥이 중식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중국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소방서 측에 불이익을 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겐 이제는 잃을 것도 없었고 그렇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항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모두는 소방차를 끌고 시청까지 밀고 들어가 시위를 벌이기로 했죠. 그 와중에 엘레크와 몇몇 대원들은 서장님이 직위해제된 것보다 김밥을 더 이상 먹지 못한다는 점에 더욱 울분이 들었는지 연신 김밥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부르짖으며 저마다의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아무튼 각자의 이유는 달랐지만 시청으로 향하자는 목표는 똑같았고
그렇게 저희는 주민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도로를 달려나갔습니다. 물론 시의회에서 저희의 시위 계획을 보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은 경찰이나 다른 중국인 용역들에게 저희의 행진을 방해하라고 압력을 넣었는지 곳곳에서 바리케이드나 중국인들이 길을 막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경찰 측도 중국계 자본에 대한 부패로 엄청난 예산 삭감에 고통받고 있던 터라 저희에게 비밀 무전을 내려주며 자신들이 배치되지 않은 도로 등을 알려주면서 협조해 주더라고요. 결국 중국인들의 조악한 방해물과 중국산 차량들은 육중한 소방차에 의해 전부 밀려버렸고 저희는 무사히 시청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시위는 효과적이었어요. 애초에 저희 소방서는 한국의 김밥으로 인해 지역 일간지에도 실리는 등 엄청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저희가 뜬금없이 시위를 하고 있다니 각종 언론사들은 부더웨르시 시청에 몰려들기 시작했고 저희 소방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희의 사건은 헝가리 전역에서 매우 유명해져서 고위직 공무원들의 중국계 자본 결탁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헝가리의 모든 언론사가 집중 취재와 조사를 이어나간 결과 알고 보니 부더웨르시의 고위 관료들은 각종 중국계 자본의 비리와 더러운 일에 뿌리 깊게 관여되어 있음이 밝혀졌고 이러한 중국 자본의 압력 때문에 계속해서 비리를 저질렀던 거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야말로 부더웨르시 자체가 중국 때문에 진작에 썩어 있었던 거고 중국인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볼모 삼아 각종 이권을 챙기고 있던 거였습니다. 결국 중국 관련 비리 정치인들은 전부 축출될 수 있었고 마을을 좀먹던 중국 자본들도 대거 퇴출당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중국인들은 그동안 각종 불법적인 부분에도 문어발처럼 세력을 키워나가던 차였고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기 직전에 기적적으로 이들을 막을 수 있었던 거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비리를 파헤쳐낸 뒤 스포트라이트는 자연스럽게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인 현정 아주머니께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의 기적같은 선행은 그동안 개인주의에 찌들어 있던 헝가리 전역에 사랑과 희생이라는 한국의 정서를 널리 퍼뜨리게 하기에 충분했고 모든 헝가리인들은 한국의 정신을 본받으며 자아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다페스트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미 한국 문화와 한식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서 그런지 현재 한국인 아주머니의 김밥을 맛보러 오는 관광객들의 행렬이 끊이질 않고 있어서 오랜만에 마을 분위기는 매우 활기차게 변했죠. 현정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씨와 맛있는 김밥이 없었다면 과연 저희가 거대한 아기무리와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저희에게 기적을 만들 수 있도록 용기를 준 한국의 정신에 늘 감사하고 괴물 같은 화마를 마주친다고 해도 한국을 생각하며 두려움 없이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